다음으로 제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선수는 바로 박세웅 선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얘기가 있죠. 롯데는 불펜진이 약해서 안 된다. 가을 야구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철원 선수가 잘해줄 거라 생각도 하고 지금 현재 롯데 불펜진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바닥을 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선발 투수가 빨리 무너진 게 불펜에 악영향을 끼친 것도 있고 선발 투수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쇼포츠님도 바로 선발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진격의 거인님께서도 진심 박세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셨고 보시면 박세영 선수가 국내 선발 투수들 중에서 24시즌에도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박세영 선수의 최고 장점이죠. 최고 장점,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이닝을 많이 먹는다. 또 일각에서는 박세영 선수가 너무 자주 보여서 롯데가 못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섀도우 월드님께서 이제 송승준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네, 심지어 등번호도 물려받았죠. 네. 저도 이닝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처럼 삼선발로의 경쟁력이 과연 뛰어난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모든 팀의 삼선발이 누군지를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표에 보이시는 이 선수들의 정렬 기준은 뭐냐면 24시즌에 선발로 25경기 이상 나온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을 최대한 많이 돌아다녔고 이닝도 최대한 많이 먹은 선수들이니까 사실상 3, 4선발 아니 정확하게는 3선발이라고 봐야 되죠. 3선발로 보이는 선수들을 일단 기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김광현 선수보다 한 경기를 적게 소화를 했고 기록을 쭉 살펴보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ERA 방어율 자체는 4.78로 모든 선발 투수들 중에서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FIP는 4.5예요. 리그 평균보다 살짝 더 좋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박세웅 선수가 수비의 도움을 못 받은 건가? 롯데니까 수비가 약한 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WHIP가 1.41 그렇게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1인당 출루를 많이 시킨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의문이었던 게 9이닝당 볼넷은 또 많은 편이 아니에요. 2.91이고 다른 선발들에 비해서 엄청 높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삼진을 많이 잡은 투수도 아니라는 거죠. 6.44개의 9이닝당 삼진인데 아무래도 다른 선발 투수들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홈런 개수도 0.68개니까 분명히 홈런을 많이 맞은 것도 아니죠. 그게 바로 FIP에 묻어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안타를 많이 맞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밥입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게 볼넷도 평균 수준이고 삼진도 평균 수준인데 홈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거는 결국에 안타를 많이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김성환님께서 박세웅을 살릴 방법은 박세웅 이상의 선발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박세웅이 4선발로 가야 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망고님은 자기 공을 믿고 던졌으면 좋겠다. 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슈퍼츠님이 이제 박세웅은 롯데 내야만 아니면 3점 초반대를 찍는다. 저평가당했다. 뭐, 롯데 내야 수비가 약한 거는 올해 작년 문제만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작년 탱탱볼이 박세웅한테 치명적이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기에는 홈런 개수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에이베스가 더 문제였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김성환님이 볼배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유강남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손성민 선수나 정보근 선수랑 호흡을 맞출 때는 박세웅 선수가 직접 볼배합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볼배합 문제도 분명히 묻어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멘탈이 약한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완벽주의자의 성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세웅 선수 정도의 연봉이라면은 완벽주의를 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안타를 많이 맞는 게 이제 제구 문제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거에 딸려서 볼배합이나 에이베스도 같이 가겠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박세웅 선수가 지금까지 쭉 야구를 해오면서 작년부터 한가운데로 공을 던지는 비율이 엄청 늘어났어요. 23시즌부터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던지는 퍼센트가 6%까지 올라왔죠. 원래는 통산으로 봤을 때 4.7%였습니다. 그런데 6%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한가운데로 공이 몰리는 확률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를 맞은 횟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슷하게 그에 따라서 스윙 퍼센트도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전체 투구 대비 헛스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공이 맞아나가는 확률이 생겨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윙 대비 이 컨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헛스윙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타자들이 맞춰내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놓고 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을 에이베스 존 안으로 집어넣는 확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에이베스 존에 신경을 쓰면서 좀 너무 공격적으로 투구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커브 비율은 뒤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피누로님께서 구위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직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직구의 구속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22 시즌부터 146.5까지 찍었던 직구 평균 구속이 144까지 떨어지면서 직구가 타자들한테 잘 보이는 구종이 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직구의 구종 가치가 1.2까지 떨어지면서 뭐랄까요? 직구가 많이 맞아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세웅 선수가 여러 구종 가치가 편차가 있겠지만 직구 자체의 구종 가치는 통산 3.7로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직구에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죠. 김성환님이 투심으로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심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박세웅 선수도 포크볼이 오히려 12.8의 구종 가치를 보이면서 가장 좋은 구종이 되었다는 점이 저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커브와 포크볼, 그러니까 직구를 의식하고 많이 스윙을 했기 때문에 커브나 포크볼 같이 완급 조절이 되는 공들의 효과를 많이 봤다는 점에서 분명히 직구가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슬라이더도 구종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비슷한 영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기 나이로 접어드는데 구속이 줄어든다 라는 점이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수를 리드해줄 노련한 포수가 없다는 것도 아쉽다. 제가 포수 얘기는 나중에 같이 하시도록 하시죠. 네, 투구 밸런스 영향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 투구 밸런스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젤리아드님께서 투수 리드에 실체가 있다고 보시냐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투수 리드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구 안 되는 투수가 너무 많잖아요. 투수 리드가 제대로 되려면 제구가 받쳐져야 투수 리드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구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포수의 투수리드 역할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직구의 구속이나 구위 문제가 24시즌에 박세웅이 부진을 겪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완은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웅 선수가 12월 달에 드라이브 라인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관련 스태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드라이브 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박세웅 선수가 참가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드라이브 라인이 이제 바이오 메카닉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직구 구속과 구위를 끌어올리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박세웅 선수도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구가 힘이 떨어져서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직구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라이브 라인 연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섀도우월드님이 이제 선발 투수는 시합 전에 어느 정도 볼 배합은 정하고 시작하지 않느냐. 경기 전에 이제 많은 분석을 하고 들어가죠. 포수나 투수 코치 등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시합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긴 할 텐데,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대로 실행이 쉽게 되진 않겠죠. 뭐 투수나 포수의 컨디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 타자들의 컨디션도 무시를 못하고, 상대 타자들도 박세웅 선수에 대한 분석을 한 번 더 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